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행복하셨는지요? 오늘은 뭐 이제 양재천 오랜만에 집사람하고 산책하는데 곧 개나리가 피어날 정도로 봄 기운이 물씬 풍겨 나오더라고요. 다들 평화롭게 겨울 마무리하면서 잘 지내셨다고 믿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그런 복장으로 여러분 앞에 나왔는데 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오늘 이제 에스더 쇼에 집사람과 제 토크가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짓궂게 자꾸 저한테 댓글로 뭐 어깨에다 뭐 뽕을 넣어 갖고 좀 자연스럽지 않고 "과장을 한 것 같다. 그러지 말라."라고 두세 개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안 믿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일일이 그런 댓글에다 신경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좀 억울하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깨에다 뽕이라는 거를 넣어 본 적이 없어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자, 저는 지난주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여러분께 예고해 드렸습니다마는 배구를 난생 처음 구경을 했습니다. 평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배구 경기를 관람하려면 배구 연맹에 만든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표를 예매합니다.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좀 좋은 자리는. 그래서 어떤 선수를 응원하느냐 그걸 또 짓궂게 물어보길래 찾아보니까 요새 이렇게 이다현이라는 선수가 좀 젊은 선수인데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 있나 봤더니 흥국생명에 옛날에 김연경 선수가 활약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러면 흥국생명 경기하러 가야겠다.' 그런데 거기 홈구장이 저쪽 인천 부평구더라고요. 거기에 삼산체육관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를 제가 인제 지하철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튼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물론 거기도 이제 인구가 많은 도심지긴 한데 체육관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올림픽 수영장 레인이 한 7-8개 되는 대규모 수영장이 있고 거기 제가 갈 때가 오후 한 5시 정도인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수영하느라고. 그리고 그 옆에는 큰 헬스클럽이 있고 그리고 뭐 사물함도 몇백 개가 빼곡하게 있고 너무나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뭐 테니스장, 스쿼시장 뭐. 그래 나갔더니 또 인조 잔디로 야외에 거대한 축구장이 있고 또 아이들은 이렇게 이 롤러블레이드 타는 전용 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래 갖고 경기 끝나고 나올 때 보니까 밤에 이 라이트를 켜고 밤에 한 9시 10 인데도 축구 시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야 진짜 한국의 인프라 특히 공공 시설이 대단한 수준까지 왔구나.' 제가 살고 있는 제주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인프라가 좋다고. 그런데 서울 외곽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거기 뭐 비용도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금을 낸 보람이 있다. 우리나라가 정말 앞서가는구나.' 뭐 뿌듯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그날 지금 이제 배구가 정규 리그가 거의 끝나가요 이제. 한두 경기 끝나면 다 마무리되고 이제 4 월부터는 플레이오프 왕중왕을 이제 뽑는 경기를 하지요. V리그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흥국생명이 3 등이니까 1 등이 도로공사하고 2 등이 현대건설인가? 뭐 치열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제가 갔을 때는 현대건설이랑
했던가 아무튼 뭐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3대 2로 제가 응원하던 그 흥국생명이 이겼습니다. 어 근데 제가 놀란 건 가 봤는데요. 놀랍게도 평일인데도 꽤 많이 왔어요, 관객이. 제가 볼 때는 세 봤는데 한 1,000명은 좋게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 내야 쪽으로 1,000명이 둥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응원하는 문화도 잘 정착이 돼 있고 치어리더도 있고 신나고 저는 뒤에서 몰래 숨어서 아무튼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건 어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처럼 솔로로 온 분들이 제 앞뒤로 머리 희끗희끗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어 제가 몰랐던 그러니까 '이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구나.' 음 근데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제가 거기 간 거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그 한 분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남편이 배구 구경 갔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제가 "축구는 구경하러 잘 안 가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맞다. 야구, 배구, 농구 뭐 이런 데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게 축구만 치어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 간 목적이 뭐 이렇게 뭐 몸매가 날씬한 치어리더들 구경하고 뭐 그러려고 가는 거다 하고 이제 약간 짓궂게 놀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그런 마음도 좀 있었겠지만 제가 뭐 이제 며느리도 본 나이에 제가 그 이다현 선수를 응원하게 된 계기도 그 친구가 지금 뭐 20대 중반인데 우리 며느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얼굴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좀 애가 좀 덜렁거리대요. 이번에도 갔더니 속공을 참 잘하는데 몇 개 실수하고 그래 갖고 4 세트 5 세트에는 그 나오지 못하더라고. 어쨌거나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그 여자 배구에 관심을 갖고 구경을 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 드립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재미가 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마지막 경기가 장충체육관에서 있거든요. 그게 오늘 인터넷으로 예매를 시작을 했는데 글쎄 1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들어갔더니 중요한 자리는 다 찼어요. 와 대단합니다 아무튼. 인제 물론 주말에 하는 경기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아무튼 거기도 겨우 예매를 해 갖고 또 구경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물론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하고 경쟁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또 어느 정도 연만하고 일에서 좀 은퇴한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분들께 권유를 해 드린다면 그 지역 사회의 여러 체육 시설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을 하면 상당히 좀 그 젊음을 되살릴 수 있는 기분을 느낀다. 이 젊은 사람들 안에서 주책만 안 부리고 그냥 얌전히 응원만 하고 아무튼 저는 대단히 기뻤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해 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 공지 드린 대로 뭐 좀 제목이 좀 이슈거리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과 좀 관련이 있고 최근에 서울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의대 교수 한 분이 모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아주 이색적인 주장을 했잖아요. "영양제고 먹을 필요 없고 특히 단백질 영양제 그거 조미료 먹는 거하고 똑같다." 참 용감하기도 하세요 아무튼. 그래 갖고 뭐 이게 SNS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인제 많은 분들이 또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서울대 교수가 올바른 얘기를 하는구나." 뭐 급기야는 이제 공중파 뉴스에도 나오시대요. 근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갑자기 뭐 우리 집사람을 비난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이제 물론 콜라겐이 아니고 알부민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알부민뿐 아니라 글루타치온이나 콜라겐도 마찬가지로 조미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갖고 그 글루타치온 말이야 그 의사 중에 여에스터가 많이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그 나쁜 의사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글들이 뭐 너무 많이 달려 갖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좀 속이 상했어요. 좀 억울한 것도 있고.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건 뭐냐면 뭐 보수적인 의사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시대에 도도한 흐름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 차례 여러분께 단언을 했습니다만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사람들 건강에 다양하게 기여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누구나 다 몇 가지 종류 이상은 먹게 되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이게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이미 미국과 같은 데서 그런 조짐이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옛날 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비난을 해도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번 사안이 좀 가볍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저의 팬 여러분들께는 그래도 진실을 제대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오늘 메인 주제는 이제 그 교수님이 이야기한 과연 단백질 제형의 영양제는 조미료하고 같냐? 조미료 먹는 것처럼 몸에 나쁘냐?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서울대 교수가 주는 그 레테르가 있잖아요. 엄청난 신뢰를 부여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은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하는 전문 분야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신경과 교수님이니까 뇌졸중 전문가죠. 그분이 뭐라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아무도 뭐 토를 안 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좀 지나치게 그 배경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배경은 이해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좀 잘 알아보고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대중적으로 시원한 소리 했다 그래서 박수를 받겠지만 그게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완전 잘못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좀 관련 분야의 영양제나 이쪽은 또 그쪽 분야의 독특한 전문가가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얘기를 하시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자 오늘 이제 여러분 또 인사 올려야죠. 자 어느 분이 제일 먼저 오셨나요? 보자. 조승연 님. 4 월에 우리나라에 방문, 외국에 계시는군요. 인왕산 책방과 카페 좋았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인왕산 갈 때 이제 그 옆에 북악산의 그 청와대 옆이죠. 거기를 등산을 한번 해 보세요.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산이니까. 뷰도 좋고 서울 전경 너무 잘 보이고 음 그것도 함께 예 추천을 드립니다. 자 홍영희 님, 이영숙 님, 네 이란 전쟁. 글쎄요. 이거 빨리 끝나야죠. 전쟁은 어찌 되었건. 자 그다음에 계희 리 님. 저번엔 유방암 수술 후에 종격동 여기죠. 이 폐 사이에 종괴가 3.8 센치. 2년 전에 보였는데 지금 크기가 자랐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방암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 따로 생긴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거의 양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거하느냐 관찰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봐야 돼요.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분이 이 종격동 쪽으로도 그 저를 수술한 심영목 선생님이 아주 대가예요.
그분이 또 지론이 많고 함부로 떼면 안 된다 뭐 그런 주장도 저에게 많이 하셨고 지금은 삼성에서 은퇴해서 분당차병원에 계시니까 뭐 제 얘기를 하시고 외래 끊고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 푸른보성님, 이재선, 서하황, 서정숙, 김지원, 신랑꿍이 핑크써니님. 네, 신랑꿍이님이 레드 셔츠가 너무 이뻐요. 요게 이제 셔츠라기보다 이게 골프 옷인데요. 한번 사봤어요. 자전거 탈 때도 이제 봄에 입고 나가려고요. 요게 여러분 이거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 앞에 뭐 검소하게 산다는 걸 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싼 좋은 옷들이 많더라고요. 딱 2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자, 킹고 하이퍼 토이시즘님 처음 뵙는 분이네요. 루아루아 러브님 반갑고요. 한나정, 박선희, 서정숙, 희망은님, 최숙자, 윤희님 나오죠. 윤희님 그 초콜릿 뭐 또 댓글 달아주신 거 잘 봤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어, 친교를 쌓고 그런데 또 미국에서 한국에 오실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비욘디 PD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귀한 그 고디바 초콜릿을 뭐 6통인가 7통인가 그거 한 박스가 그게 꽤 비싸던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아무튼 저도 초콜릿에 취미가 들려서 끼니마다 아무튼 디저트로 먹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 올리고요. 오영도 님도 오셨고 네, 서정숙님 말씀대로 무시할게요. 미소님 네, 반갑습니다. 조니 편의점 이거 뭐 그거는 좀 광고 때문에 한 건데 우리 집사람 채널에 올라간 거 사실은 뭐 광고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요새 워낙 이쪽 분야가 경쟁이 치열하고 직원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GS25에 집사람 제품 뭐 새로 론칭이 된 게 있다 그래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델라이드님, 네, 베제크 프리지아, 미리미리님, 조니님은 서초동에 계시는군요. 클라라님, 인생에서 이루지 못해 아쉬운 것이 없냐. 대단히 건방진 말씀인데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지금 죽어도 뭐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너무 과분하게 많은 은총을 받았고 모두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뭐 남은 삶은 아무튼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야겠죠. 네, 이루지 못해 아쉬운 건 없습니다. 진심. 자, 박선희님 아까 인사 올렸죠. 수인초이님, 네, U3182, 백현아, 남기자, 리리유, 이순희님, IIK님, 서울병원에서 1.9cm면 아마 간유류명이면 저하고 똑같은 크기인데 문제 없습니다. 호야, 조니, 고수경님도 처음 뵙는 분이네요. 조니님이 등산 안 하나요? 등산도 하죠. 관악산, 뭐 북한산. 그래서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올해는 봄 되면 제가 이제 설악산에 공룡능선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코스라고 하는 게 공룡능선이거든요. 소공원부터 해서 마등령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게 아무튼 극악하게 어려운 코스로 알려져 있는데 뭐 봉우리를 몇 개를 넘어야 되고 이른 새벽에 가요. 당일로 갔다 오려면 이른 새벽에 한 4시쯤에 출발을 해야 된대요. 그거를 제가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달팽이 님이 잠 깊지 않은 약은 일단은 뭐 그 리보트릴이라는 게 좀 롱 액팅이고 그걸 먼저 하나를 먹고 그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살짝 졸릴 때 그때 이제 그 스텔록스를 먹으면 안 깨고 길게 잘 수 있다. 이게 이제 집사람의 단연간의 노하우입니다. 그걸 보통 의사들은 같이 먹으라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간격을 따로 두면은
훨씬 편하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불면증이 아주 심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은 멜라토닌 같은 거 아니면 뭐 탁체리 같은 뭐 푸드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정현님, 희망꽃, 춘식님, 사라영님, 김경자님 -2.6 그거는 비타민 D하고 칼슘제를 드셔야죠. 뼈에는요. 그리고 뼈 자체에 요새 뭐 도움되는 게 또 몇 가지 또 나오더라고요. 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면 알려드릴게요. 안인추 님도 그리고 메리골드 님, 조니 님이 양재천에 사시는구나 봐요. 만나면 당연히 인사해야죠 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푸른보석 저달님, 음 배재크 님은 가려서 긁다가 건선이 있나요? 그걸 발라야 돼요. 피지오겔이나 또 하나 뭐지? 그 유명한 피지오겔하고 세타필. 그 두 가지가 가장 검증된 그래서 자주 발라야 돼요. 네. 치어리더 구경도 재미있긴 한데 뭐 이 나이에 그냥 빤히 쳐다보고 그건 좀 결례인 것 같고 예. 안인추 님, 짜장면 님, 고미자, 주미, 이수정, 음 어 아토피가 있으시구나. 그거 발라야 돼요. 보습제를 발라야 되고 현수님 말씀대로 이제 내일 7시 인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하는데 아유 뭐 마음을 비우고 봐야죠. 워낙 강팀이니까. 짜장면 님 칭찬 감사하고요. 항히스타민제는 윤희 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의 약품이고 뭐 걱정하지 말고 드시고 IAK 님이 예 "간이름형 수술했구나. 어제 하셨네. 등이 너무 아프다. 좀 지나면 좋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요. 아들이 강박관념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강박증이 좀 있었는데 고거 아무튼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좀 허용을 하세요. 뭐 운동도 좋고 뭐 게임도 좋고 뭐 좋아하는 일을 해서 마음의 여유를 좀 주면 대부분의 강박관념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이아네스 님 네. 이거 휙 넘어가 버렸네. 김경자 님이 공룡능선을 3 번을 갔다고요? 야 여자분인 것 같은데? 대단한 분을 만났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뭐라 그랬나? 2 시에 새벽 2 시겠죠. 주차장에서 출발해 새벽 3 시에 비선대로를 통과해야 하루에 다녀올 수 있다. 오메 진짜 대단한 와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뭐 대피소가 있잖아요. 뭐 희운각이나 뭐 이런 데 그냥 1 박을 할까 아니면 백암사 쪽으로 좀 완만하게 내려온 데로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테넨바움솔 님도 오랜만에. 예. 차씨 님이 그렇죠. 인제 수면제라는 거 쇼덱틴 이거 로라밤은 이제 항불안제인데 2 개가 다 좀 특히 로라반정이 중독성이 강하니까요. 가능하면 같이 안 먹는 게 좋지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이 제가 더 어려 보인다고요. 유저 오해 님이 하버드에서 종합영양제가 노화를 늦춘다. 예 노화를 늦춘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로 몇 가지 메틸레이션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진행이 되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영양제 효능은 의사들은 편견이 많아요. 일단 대부분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영역이 아니고 환자들이 알아서 사고 뭐 그냥 상대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도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거는 좀 네거티브한 게 많고 하버드처럼
의사가 아닌 그룹에서 나오는 걸 신뢰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핑크써니 님이 40대 감사합니다. 울트라 플로라 냉장고에 냉장 보관 민트 님, 베제크 님이 사망 이런. 안락사로. 저는 존중합니다. 칼슘으로 위축성 위염 안 걸립니다. 방이미 님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비타민 D가 호르몬 조절합니다. 빅토리아 님 NMN 잘하셨고요.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2개 먹고 왔습니다. 등이 아프다. 췌장 검사 안 해도 됩니다. 등 아픈 거하고. 당뇨 없고 체중 감소 없다. 췌장하면 오히려 당뇨, 급작스러운 당뇨가 가장 의심스러운 거고요. 등이 아픈 거는 뭐 결리거나 다른 이유일 거예요. 고독한 미식가님이 이거 파마한 건데 경동맥 초음파 0.7mm 안 먹어도 됩니다. BBD님. 네. 윤선웅님 메이크업은 했죠. 가볍게 파운데이션 좀 발랐습니다. 이롬님이 살 빠진 것 같다. 예,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요. 이거 영월대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그 전까지 제가 남산을 4번, 5번, 이제 6, 7번 하루에 이제 오르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를 지금 좀 해야 되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네. 아델라이드 님이 이런 거를 쿼드 집업 셔츠라 그러나요? 이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싼 게 눈에 띄어서. 근데 생각보다 이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자전거 탈 때도 되게 편해요. 이게 목이 딱 붙으니까요. 오케이. 마운자로, 예, 마운자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약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당연히 강제로 식욕을 떨어뜨리니까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끊으면 다시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여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NMN 시민과 줄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트랙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이제 오늘 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제 먼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얘기를 이제 또 이제 풀어가야죠. 홍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냥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랑방 같은 느낌이 나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드린 얘기지만 그 제 생각이 당연히 다 옳지는 않겠죠. 틀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다가 혹시 그 여러분들 의견과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그렇잖아요. 집사람하고도 한평생 살지만 모든 사안이 다 일치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다 이 지금 쟁점별로 다 생각이 똑같습니까? 그죠?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고 뭐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댓글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 볼까요? 뭘로 준비했나? 오늘 주식이 지금 보면은 이분은 제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늘 SNS에 올린 글이 코스피 5,400 붕괴 직전에 개미가 1.3조 쏟아부어서 막아냈다. 그게 보면은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31.8조로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새 주식이 막 중동 전쟁 나고 해도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파는데도 지금 개인이 다 사거든요. 지금 개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개인이 막 사는 거예요. 이게 갖고 우리나라 주가를 지탱을 하는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장을 떠받치는 이미 확신이 아니라 빚이다. 그리고 그 빚이 레버리지. 그쵸. 똑같은 얘기죠. 그게 무서운 포인트고 담보 비율이 깨지는 순간 강제로 반대 매매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빌려서 주식 투자하면은 그 정해진 금액보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강제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그게 다 내 통장으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이유는 아델라이드 님이나 베제크 님 말씀대로 빚으로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뭐가 불안정해요, 변동성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뭔가 투자하는 건 옳아요. 근데 빚으로 특히 주식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고점만큼은 조심해 주십시오.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이고 당부하고 특히 그 뭐 카톡의 리딩방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뭐 고수가 뭐 알려줘서 어디에 뭐 사라. 진짜 거의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홍시어 가족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런 피해를 입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JK 킴님도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자산 뭐 그런 비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 네, 트랙님이 협심증 예, NMN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한꺼번에 먹어도 됩니다, 야마꼬님.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거는 뉴욕타임스의 기사 하나인데 이게 기사가 뭐냐면 그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 이제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뭐 우리나라가 먹는 데가 훨씬 많잖아요. 셰프들이 이렇게 그 오피니언 리더로 미디어를 장식하는 나라가 막 우리나라 먹방도 유명하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 먹는 거 진짜 막 성심당에 대전에 가면 새벽에 줄 서는 분들 사진도 있고 보면 와, 참 그 열정이. 아무튼 먹는 거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전 세계 고급 뭐 그 파인 다이닝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뭐 이런 그 예술을 추구하는 뭐 미슐랭 이런 맛집으로 무조건 1등 하는 식당이 여러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노마라는 식당입니다. 요거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다 아는데 여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뭐 몇십 년 동안 아무튼 모든 지표에서 1등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재료 자체가 신선하고 수입산을 안 쓰고 그 북유럽이나 덴마크의 경작지나 재배지를 식당에서 따로 마련을 해 갖고 일일이 다 손수 재배를 하고 식당에 또 발효 연구소가 있어 갖고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발효를 시킨대요. 심지어는 개미까지 식재료로 뭐 사용을 한다네요. 대단한 아무튼 뭐 그래 갖고 아주 혁신적인 그 음식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래 갖고 이게 이제 코펜하겐에 본점이 있고 얼마 전에 그 LA 미국에 팝업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뭐 1년 내내 여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기간에만 열고 한 끼가 여러분 1,500 불이래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어요. 200만 원 한 끼 식사 200. 그래서 사람들은 와글와글하고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그 셰프 창업자가 유명한 분인데 그 레드제피라는 르네 이분이 그렇게 그 거기 일하는 그 직원들을 갈구고 때리고 욕을 하고 뭐 고함을 지르고 아무튼 갑질로 지금 폭로가 된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래 갖고 읽어보니까 툭툭 때리고 막 던지고 뭐. 근데도 저 사람에게 배우려고 전 세계에서 그 요리 지망생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런 내부의 그 잘못된 행각이 이번에 이제 폭로가 돼서 망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이거를 꺼낸 이유는 그 유명인들 가운데 '저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열심히 해서 그래 갖고 카리스마를 갖고 아랫사람을 뭐 혹독하게 뭐 트레이닝 시키는 건 좋아요. 근데 저렇게 인격을 훼손하는, 뭐 쪼금만 잘못하면 뭐 디테일이 많더라고요. 그 증언한 직원들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뭐 아무리 그 분야의 뭐 대가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뭐 '아 인간 막장이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는 대중들에게 외면받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저건 좀 안타깝네요. 그 노말하는데 어 전 되게 좋게 봤는데, 근데 저런 일이 있는 바람에 영 좀 아무튼 그 대중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야든 간에 프라이빗한 그 사생활에서 아주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아무튼 노마가 저것 때문에 아무튼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음 유무연 님, 48 세면 지금 맞는 거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지 마세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리아 님이 옆구리 통증으로. 근데 요관 풍선 확장술 왜 그럴까요? 돌이 있나? 요거를 좀 더 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몸에 부담이 되는 검사나 시술을 할 때는 병원 한 군데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전 비뇨기과라고 있잖아요. 그 제 대학 후배 김명 선생님이 건국대 앞에 하고 비뇨기 자주, 그분이 참 젊은 의사인데 실력이, 서울대 교수하다 나온 분. 거기 한번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노마가 이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라는 이야기. 지금 보십시오. 오타니 쇼헤이의 모습을 이제 상반되는 모습으로, 아무튼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오타니 쇼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인도 참 좋아. 인상 참 좋잖아요. 아름답죠. 그리고 운동선수인데도 품위가 있고, 그리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온화해 보이고, 정말 선남선녀 지구촌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홍쇼할 때 이제 그 선남선녀로 서구 사회에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화제가 된 바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주니어, 그하고 베싯이라고 하는 부인, 둘의 이제 부부가 뭐 사교계를 대표하고 뭐 잡지사의 뭐 오너고 뭐 상류 사회에 뭐 화려하게 살고 뭐. 근데 그 두 사람은 저는 별로 점수를 주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좀 엉망이야. 뭐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나오고 결말도 아주 비극적이고. 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뭐 대단한 놈은 아니지만 이제 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저는 뭐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엄청난 권력, 뭐 트럼프, 푸틴,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재벌? 안 부럽습니다. 재벌도 뭐 그들이나 나나 뭐 사는 데에서 큰 차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헐리우드나 뭐 유명한 배우들, 잘생기고 예쁜 여자들, 그분들 중에는 이제 일부 존경받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 눈이 퀭해 갖고 아무튼 뭐 섹스를 하는지 알코올을 하는지 마약을 하는지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아유 뭐 저 생활도 그렇게 부럽지가 않고. 그런데 저가 그래도 참 본받고 싶고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 앞에 있는 저 오타니 쇼헤이예요. 저 어린 친구가 너무 나이스하고 멋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오타니 앞에만 오면 칭찬이 많아요.
왜? 인간적으로 멋지니까. 국적을 떠나. 얼마나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예의가 바릅니까. 저거 보십시오. 저렇게 경기 끝난 다음에 우리 한국 덕아웃을 향해서도 깍듯하게 몽례를 하고 또 진 사람도 인정을 해 주고 위로를 해 주고 그리고 그 부인이랑 같이 다닐 때 모습 보면은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커플이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동시대에 같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주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외람되지만 저하고는 분야가 너무 다르지만 어쨌거나 제가 뭐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존경하고 '가장 멋진 인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저 오타니 쇼헤이다. 그 부모님들도 정말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은 친구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오타니를 그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동강님이 "의료계의 법륜이다." 아유 왜 그러세요 지금.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음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맹맹한데 저거는 가습기 틀어야죠. 물을 좀 자주 마시고요. 비염기와 기관지염이 좀 있네요. 뿌리는 약을 좀 쓰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가면역 이계숙님. 그 저거는 류마티스 내과로 가야 돼요. 그 송영욱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이 은퇴해서 그 병원을 하나 열었잖아요. 비온 뒤에도 많이 나오고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음. 집사람이 들어왔네. 집사람 왜 들어왔지? 자기 얘기한다고 들어온 모양이다. 이게 좀 오늘 집사람을 좀 응원해 주려고 서울의대 교수님이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뭐 먹었냐고요? 저 라면 먹었는데요 오늘 신라면. 신라면하고 또 자랑해도 되나? 그 며느리가 봄동 비빔밥을 했어요. 그래 갖고 갖고 왔어요 저희 집을. 그래서 봄동 비빔밥이 요새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그것 갖고 좀 부족해 갖고 신라면 하나 끓여서 먹고 왔습니다. 좀 두 그릇씩 먹고 지금 제가 지금 너무 과식하고 있네요. 오케이. 비염이 있고 네 생리식염수로 비세척 도움되고 비염이 있으면 약을 뿌리거나 좀 드셔야 돼요. 약을 드십시오. 이맘때쯤 뭐 꽃가루 뭐 등등 해서 증세가 심해지니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건 뭐냐. 네. 지금 이제 부동산이 핫 이슈야.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뭐 부동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뭐 저는 뭐 함부로 뭐 제가 뭐 "이게 옳다." 그럴 말할 건 아니고 입장은 다 다른데 요새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보유세 아닙니까? 저는 이미 홍쇼를 통해서 과도하게 부동산이 올라가 있고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좀 여유 있는 가진 자들이 보유세에 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저도 낼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해 드렸는데 얼마 전에 그 갤럽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여기서 조사를 했더니 그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저는 그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34% 정도네요. 그런가 하면 현재대로 유지하자 이게 28%고 심지어는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가 25% 예요. 그래서 제 생각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저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가 한 60-70%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 그래서 저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쪼끔 안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한국 사회가 갈라치기 해 갖고 좀 집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무조건 세금 때리는 거에 찬성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4%. 제가 요걸 왜 꺼냈냐면 오늘 제가 오늘뿐 아니고 이제 자주 제가 자전거를 이제 타는 코스가 양재천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과천 쪽으로 가면 양재천
그 상류죠. 거기까지 가서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저쪽 탄천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딱 25km거든요. 그걸 4번 돌면 100km예요. 근데 이제 그 과천 에 자전거를 분수대 옆에 세우고 그 앞에 그 새로 생긴 맘모스인가 뭐 저가 커피 있잖아요. 거기 인제 그 벤치에 앉아서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인제 뭐 쉬는데 그 바로 앞에 얼마 전에 무슨 그 부스가 생겼어요, 그 광장에. 뭐가 생겼냐면 "과천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뭐 "정부가 하려는 무슨 뭐 주택 그 개발 사업을 뭐 반대한다." 뭐 이거고 사인을 받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사인을 해. 그래 내막을 알고 보니 그 과천에 있는 그 경마장 있잖아요. 마사회 큰 그 경마장 서울에 있는 그걸 다 헐어 버리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인제 뭐 임대 아파트 포함해 갖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지역 이기주의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라는 시각도 있는데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그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해. 그래 저 상황을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일 수 있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그 경마장은 또 딴 데 뭐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중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 계획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공원 면적이나 해 갖고 다 지은 건데 어쨌거나 거기 이제 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그 동네에 와서 사는 사람들인데 날벼락이죠. 거기 이제 빽빽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저라도 뭐 반대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과천이 좀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나 보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뭐든지 보면은 뭐 강남에다가 무슨 뭐 핵발전소를 지어라.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라. 뭐 이런 감정 섞인 대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인제 뭐가 됐든 간에 자생적인 질서로 어느 지역이 이제 뭐 좀 비싼 데가 됐어요. 이게 뭐 너무 끝없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걸 낮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징벌적으로 '그래 어디 한번 맛 좀 봐. 여기에 몰대로 넣어.' 그래 갖고 빽빽하게 지어. 이렇게 가면 이거는 안 됩니다. 네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보복을 하겠다. 응징을 하겠다. 이런 걸로 한국 사회가 가면 이 좀 미래가 암담하다. 근데 보유세에 대한 인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합리적인 면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 드립니다. 아이고 참 요즘은 어딜 가나 전쟁이야. 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것도 이제 의사 한 분이 올린 글인데 이거 뭐 제가 늘 얘기한 건데 아무도 제 얘기를 뭐 잘 안 듣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미신이 "아스피린 먹으면 수술도 못 하고 큰일 난다." 뭐 "피가 안 멎는다더라."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불편할 뿐이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이미 외과 의사들뿐 아니라 검증된 얘기인데 그래 갖고 지금 이제 저 의사가 학생 때 배운 교과서나 과거의 관행에 따르면 수술하기 전에는 아스피린을 7일 전에 중단하는 게 국룰이었다. 관행이었다 그 얘기죠. 출혈을 막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아스피린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수술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그게 왜냐하면 지혈을 살짝은 방해하지만 꿰매고 봉합하고 피가 멎는데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아스피린을 먹어요. 이른이 훨씬 넘은 사람인데도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도 먹는단 말이에요. 뭐 국가원 수니까 총 맞고 피 나면 큰일 나게 피가 안 멎으면 그래도 먹잖아요. 그 주체가 바본가요?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발 그 출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심장에 스텐트를 넣었다. 요새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 심장혈관이 막혀 갖고 이렇게 일부러 관상동맥을 넓혀주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뭐 다른 수술을 받는다 할 때 아스피린을 끊어야 되냐. 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혈을 이 안 되는 걸 두려워해서 아스피린을 끊으면 여기 이 스텐트가 새로 막히는 그건 더 치명적인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뇌동맥류 같은 것도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얼핏 보면은 뇌동맥류가 혈관이 터지는 거니까 '아스피린을 먹으면 더 악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연구를 해 보면 오히려 아스피린이 이게 터지는 걸 더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염증을 가라앉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뭐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아 이거 내가 아스피린 먹는데 이거 수술도 못 하고 내시경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아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도 네 발치하기 전에 항혈전제도 무조건 먹지 마라. 사실은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뭐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협조하는 건 옳지요. 그러니까 뭐 치아 뽑는다 이런 거는 뭐 큰 그게 아니니까 아스피린 뭐 며칠 안 먹는 거 그거는 협조하세요. 협조하는데 제 얘기는 아스피린 먹다가 갑자기 응급수술 받게 되면 피가 안 멎는다. 교통사고 나거나 뭐 이러면 큰일 나요. 그건 절대 아니다. 상처 잘 아문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재라 님이 모발이식? 그 제 동기 이름 뭐더라? 그 강남에서 그 피부과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요. 비욘드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 친구 아주 꼼꼼하고 잘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제 대학 동기입니다, 피부과. 음. 네. URL 님은 "잇몸, 코피등이 자꾸 나더라." 네. 그렇다면은 끊어서 좋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끊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장기간 복용이 위험한 거 맞다." 그거는 네 이제 URL 님은 인제 이게 뭐 낫다고는 하는데 뭐 수억 명이 먹고 있거든요, 아스피린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간 뭐 출혈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준규 선생.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이 올렸는데 지금 가장 한국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 평균 올려치기다. 평균, 한국 사회의 평균이 우리 일반 인구 사이에 너무 이게 과장된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다. 지금 저분이 얘기하잖아요. 4 등급 정도로 경기권 대학을 졸업한 뒤 중소기업 개발자로 취업해 월급 230만 원을 받으며 내 집 마련보다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고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 요게 인제 평균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SNS에서는 이런 분들이 다 실패자야. 화려한 삶을 전시한다는 얘기죠.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주식과 코인 재테크에 성공하고 그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자꾸 평균 올려치기라니까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 얘기대로 '나 빼고 다 잘 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 이게 이 SNS의 아주 배단 중 하나가 이게 원래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SNS가. 본질이 그래요. 뭐 가능하면 멋있게 나오고 맛있는 거 뭐 내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고 막 이거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꼴이 싫어 갖고 페이스북을 닫았어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남들한테 뭐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또 삐딱한 인간들에게 빌미만 제공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SNS요. 너무 남용하지 말고요. 평균을 직시해야 돼요.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요. Factfulness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인류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지금 인류의 하위 10%가 뭐 한 50년 전 상위 10%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먹는 거, 사는 집, 생활 환경, 뭐 의료 환경, 모든 삶의 지표가. 근데 우리는 늘 그냥 너무 비교만 하는 거야. 아니, 비교를 하더라도 아니 일론 머스크가 뭐 쓰는 핸드폰이나 제가 쓰는 핸드폰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핸드폰 쓰잖아요. 타는 차도 똑같고 사는 집도 뭐 달라봐야 뭐가 달라요. 집이 뭐 그게 그거죠. 마음 관점만 바꾸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불행할 이유가 없는데 끊임없이 남과 비교만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플란트 수술 일 주일 전에 끊으라. 그러니까 그건 협조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뭐 응급수술이나 나중에 내가 다른 뭐 사고나 수술 때문에 내가 아스피린 먹는 걸 두려워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먹으면서 그대로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 음, 김문정 님이 기비에 사시는데 방광 CT 이상 없고 피검사, 소변검사 없는데 방광염 증세가 있다. 그게요. 그게 있습니다. 남자들도 만성 전립선염 그것도 조사해 보면 다 없어요. 세균 감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프고 뻐근하고 그런 사람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 분야에 뭔가 그 신경이 비정상적인 트랙 과정으로 어 과민해지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하는 거예요. 원인은 뭐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제가 길문정 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일단 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뭘 좀 내려놓으세요. 너무 텐션 받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CHBS라 그러죠. 더운 약간 뜨거운 어 이 대야 같은 데다 물 받아서 양변기에 올려 놓고 엉덩이를 대고 앉아 있는 거 그거 한 1-2분 정도 2-3분 정도 그런 거 자주 하시고 릴렉스를 해 주면 좋아요. 그다음에 어 오해하지 마시고 종합 비타민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양제를 좀 드세요. 그런 것들이 제너럴하게 서포팅이 되면 지금 얘기한 이런 비특이적인 증세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임상에서 아주 많이 목격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 뭔가 뭔지 모르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의 텐션, 통각에 대한 예민함이거든요. 그걸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좀 내려놔야 돼요. 조금 여유롭게 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좀 하고 뭐 고스톱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좀 하고 그다음에 이 생식기 쪽으로는 시치베스 좌욕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먹는 걸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가야 된다. 네, 간질성 방광 질환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황미영님 파마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새 또 인터넷에 저 그림이 굉장히 화제야. 저 그림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어떤 배 장면인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파티를 즐기네요. 뭐 맛있는 식사를 하고 바다를 구경하면서 잘 차린 입으로. 근데 저 아래에는 그냥 저 열악한 환경에서 배 노를 막 젓고 있단 말이죠. 위와 아래가 아주 극단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회사 오너가 직원들에게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라고 한 말의 의미. 그러니까 오너는 탱자탱자하는데 밑에 직원들은 죽어라고 일하고 있다. 근데 저분의 취지는 아마도 이제 한국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득권이 횡포를 부리고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은 저렇게 개고생을 한다. 이제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재밌어서 제가 올린 거예요. 저분은 뭐라고 올렸냐면 응이라는 거 이제 되게 이제 비아냥거리를 쓰는 얘기죠. 아래가 계약직 임원들과 사장이야. 의미심장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부러워하는 사장이나 임원들이다. 저는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서 여러분께도 같이 공유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주님, 집사람은 아스피린 안 먹고 있습니다. 집사람 뭐 워낙 혈압도 낮고 그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지표가 좋아서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계속 저런 갈라치기로 가면 체제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놈이네요. 서로 그냥 얘는 빨갱이네. 뭐 무조건 뺏어가려고만 해. 하루 또 아래에서는 저놈은 저 기득권이고 지대 추구만 하고 저 나쁜 놈이네 그냥. 저런 시각을 우리가 극복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 아래 댓글이 오히려 더 마음을 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일단 뭐 과거 기득권이라고 했던 재벌들도 다 이제 자식들 군대에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세금 안 내고 뭐 이상한 짓 하면 감옥 갔다 하고 천하의 이재용 씨가 꼬박 1 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이 맹장이 터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재벌들은 과도한 지대 추구만 아니면 그게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뭐 워낙 상속세를 많이 내고 넥슨 같은 거 보면은 뭐 2대 주주가 국가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알던 옛날에 그 과도한 지대 추구나 갑질 횡포 이런 것들은 이제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뭐 난리가 나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오히려 요즘은 약간의 을질이 더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저 아래 댓글대로 요새 막말로 창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영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뭔가 의욕을 갖고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뭔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뭔가를 하나를 해 갖고 뭐 돈을 벌려고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직원들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농담 아닌 것 같죠? 진짜예요. 법과 제도가 이제 근로자들을 잘 보호하잖아요. 한국은 유난히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들 가운데 소갈이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와닿지 않으시나요? 와닿는 분들 많이 계실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지금 뭐 노란봉투법 한다고 했더니 시행 첫날 900곳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그렇잖아요. 노조가 필요하고 인정합니다마는 노란봉투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불법적으로 파업을 해서 손해가 생겼는데 그냥 책임을 안 져도 된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리고 원청과 하청이 왜 생겼겠어요? 그거야 저 원청의 그 노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규직을 보호해야 되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청을 자꾸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청도 "나도 원청의 정규직처럼 해 달라. 사장 너 나와. 나랑 교섭해." 뭐 이러면은 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 저거 뭐 돈 많은 사장놈들의 고민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저런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나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집사람도 운영을 하고 저희는 다행히도 뭐 좋은 직원들하고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만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간단치 않아. 제가 요 얘기는 나는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어느 국가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회사든 망하는 회사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회사가 망합니까? 사장 입장에서 볼 때,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아 저 직원 저거 일도 못하고 게으르고 아유 쟤 좀 나갔으면 좋겠네.' 근데 걔는 죽어도 안 나가. 그런 직원들은 안 나가. '아 이 직원은 너무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척하면 알고 능력도 있고 인간성도 좋고 얘 데리고 있고 싶은데 얘는 막 나가는 거야.' 그럼 회사 망하는 거예요. 기업이든 국가든. 그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신상필벌을 정의롭게 못하면 생기는 거예요. 신상필벌이라는 게 뭐예요? 경영자 입장에서 10배 일을 잘했는데 10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서너 배는 월급을 많이 주고 싶은데 그랬다가 난리가 나는 거야, 여기 사람들. "와 왜 쟤만 주" 이게 한국 사회예요. 아무리 이상한 애도 절대로 못 잘라, 정규직은. 자를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걸로 지금 4050 분들 가운데 정규직으로 하청 자동차 오른쪽 바퀴 다는 사람이나 왼쪽 바퀴 다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는 원청이고 여기는 하청이니까 급여 차가 이만큼 나고 이게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 와중에 노란봉투법.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도 보세요. 최근에 나온 뭐 현대차 노조. 아니 뭐 이렇게 뭐 공장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걸 뭘 기록을 하게 했더니 그게 노조 활동에 대한 표적 탄압이다. 그래 갖고 거기에 뭐 지원 실장실을 점거해 갖고 저 사진 보는 것처럼 집기를 파손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언제까지 그러시려는 거예요 도대체. 노조면 뭐 하느님이에요? 노조가 뭔데 이렇게 저런 권리까지 왜 폭력을 행사하냐고요. 그래 놓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할 때 돈 안 물어내도 된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홍쇼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상식인의 입장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전한 노조 활동을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월급 어떻게 하고 사용자 니네만 다 가져가면 안 되고 이익을 나에게도 이런 거 좀 하세요. 그런 건 좋아. 근데 왜 부수냐고요 저렇게. 왜 부숴요 왜? 아이 참나. 나 이해가 안 가. 뭐 띠 두르고 뿌개고 이러면 다예요? 지금이 도대체 어느 시대인데. 화가 나려 그래요. 화가 나려 그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삼성전자도 보세요. 지금 임원도 이코노미 타라 그러잖아요. 해외 갈 때.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가 지금은 좋지만은 나중에 과잉 설비되면은 또 몇 년 동안 몇 조의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자. 그래서 부사장 이하 전무 상무 다 해외 갈 때도 이코노미 탄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일반 중산층도 뭐 이렇게 잘 해 갖고 뭐 업그레이드해서 비즈니스 잘 타고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천하의 삼성도 저런단 말이에요. 이익이 몇십 조씩 나는 회사도. 저러고 앉아 있는데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근데 지금 노조에서는 1 인당 4억 5천만 원 성과금 내놔라. 아휴 참. 좋아요. 뭐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뭐 삼성에 있는 분들도 돈 많이 벌면 좋아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뭐 다 뭐 투자도 해야 되고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도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삼성 저 메모리 분야의 직원이 몇만 명 있을 텐데 그 몇만 명 가운데 지금 그 회사의 경영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핵심 인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뭘 연구 개발하고 뭘 하는데 핵심 인재. 핵심 인재하고 막말로 그냥 대체 가능한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이 몇만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사이에 동기부여 갭을 충분히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말한 꼴이 나는 핵심 인재들은 이거 뭐야. 내가 열심히 밤새서 연구해서 천재적인 발상으로 뭐 반도체 뭘 개발했는데 쟤네들이 다 뜯어가네. 에이 들어. 딴 데 갈래. 뭐 구글 가고 뭐 어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기 몇만 명이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은 저는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죠. 그래 갖고 제가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일화래요. 작은 소녀에게 물었대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근데 옆에는 진보 성향의 부모 두 명이 서 있었대요. 그래서 레이건이 다시 물었대요. "너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노숙자 모두에게 음식과 집을 줄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의 부모는 "와 정말 가치 있는 목표구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건이 말했대요. "그래? 그건 대통령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단다. 지금 바로 우리 집에 와서 잔디를 깎고 도로를 쓸면 너에게 내가 $50를 줄게. 그리고 노숙자에게 가서 그 돈을 직접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잠시 생각을 곰곰하더니 눈을 또렷이 응시하며 물었대요. "왜 노숙자 아저씨는 아저씨 집에 와서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아저씨가 $50를 줄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명쾌한 논리 아닌가요? 아니 저는 뭐 오른쪽 왼쪽 다 중요해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요새 정치 보면은 요새 아주 웃기대요. 오른쪽은 이미 옛날부터 둘이 갈라서 싸움박질하고 난리 났고 왼쪽도 요새 막 엄청나게 싸우대요, 왼쪽도. 참 하여튼. 그래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지금 왕과 사는 남자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는 바글거리고 먹을 건 없고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아도 거기에서 또 파가 갈리는 거야. 내 파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국회의원 공천이 됐든 뭐 기관장이 되었건 그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뭐 지향점이 뚜렷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한 자리 준다 그러니까 그냥. 근데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제가 늘 한 얘기지만 원리주의자는 안 돼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과격한 원리주의자들은 이념지향적인 분들은 좀 제발 꺼지세요, 한국 사회에서. 그들은 특징이 다른 사람들을 항상 악마화하고 자기만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똘똘 뭉쳐서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강요하잖아요.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죽일 놈 살리면 뭐 난리 뭐 살벌하게. 공화주의의 기본 개념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좌든 우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냥 이념지향적이고 원리주의자들 거의 탈레반 같은 사람들 제발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좀 온건하고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좀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여러분 요것도 교도관이 올린 글인데 보세요. "살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마인드다. 현직 교도관입니다. 맞고 나서 합의금 받으면 된다. 어리석은 거다. 무조건 피해 가라." 저희 사동의 한 수용자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이죠. 술 마시고 기과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 도중에 돌멩이로 찍어서 피해자분이 식물인간이 됐지만 합의 안 한다고 하고 지금 1 심이 쌍방 인정되어 3 년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 생각만큼 온화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반불구 만들고 합의 안 보는 수용자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나라 수용자가 5만 명이나 된다네요. 5만 명 전부가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무서운 건 재범이다. 열받게 하면 남은 인생 불구 만들어주고 4-5년 산다라는 마인드의 수용자도 많습니다. 항상 똥은 피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좀 서글프지만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까지 내 이웃 다 같은 국민, 민족 천만의 말씀. 한국 사회가 잘 되려면 모두가 다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상한 사회주의적인 이상주의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모두가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수용자만 그렇겠습니까? 예의 없는 사람, 반칙하는 사람, 뭐 부정부패, 뜯어먹고 사는 사기고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인정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단합해서 그런 인간들이 소외되도록 불이익을 받도록 왜 그들을 같이 데리고 가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뭐 참 말은 참 좋은 뭘 모두야. 모두 가운데 저런 이상한 인간들이 드글드글한데. 그러니까 제가 믿는 거는 착한 사람들끼리의 연대예요. 착하다는 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의 공공의식이 있는 사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연대하자고요. 규칙을 지키고 반칙하지 않고,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애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혹독하게 처벌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니까 착한 사람들의 위세에 눌려서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하는 놈들도 숨죽이고 살도록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너도 나도 다 연대 좋아하시네. 예. 다 잘 살고 뭐 미안하지만 그런 사연 없어요. 노력한 만큼 성과를 누리는 거고. 여러분 아무튼 뭐 제가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민지연님. 네, 이란 사태도 원리주의자 아닙니까? 신정국가. 요거는 정보성으로 하나. 이분도 제가 좀 신뢰하는 분인데 2억 있으면 서울 아파트 살아. 인플레이션 대비로 이만한 게 없다. 1번이 기름 뉴타운 경남 아너스빌 25평, 하겨울 청구 25평, 구로안 심플러스 20평, 중계 무지개 25평, 중계 그린 25평, 정릉 풍림아이원 25평, 홍은 벽산 24평. 이들 아파트의 공통점은 강화문과 여의도가 30분대, 강남은 50분대 거리고 그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고 황금성이 좋고 2억에 주담대 70%로 가능하다. 제가 참 별걸 다 올리죠. 아니 읽다 보니까 우리 또 홍쇼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또 아파트 뭘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도움되라고 제가 하나 올린 겁니다. 그런 취지지. 제가 뭐 무슨 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어 로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제가 사는 제주가 지금 3만 원 주택이라는 제도를 또 운영을 한대요. 제주도에 그 공공임대주택 뭐 제주도에도 제가 보니까 뭐 꽤 있대요. 한 뭐 7천 세대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혼인 및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 이내 좀 젊은 청년 부부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혜택이 좀 너무 크잖아요. 보세요. 이제 뭐 어떤 혜택을 주냐면 공공주택에 들어가면 너는 3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다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참.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완전히 봉 잡은 거죠.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근데 저는 참 딱한 게 저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사람은 좋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은 뭐죠?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게 뭐 로또 뽑기처럼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소수의 저렇게 해당되는 사람을 얼마를 지원하냐? 저는 저 지원 자체도 좀 반대예요. 세금을 요새 보니까 선거 앞두고 막 무상으로 뭐 뿌리는 거 무지 많이 하대요. 뭐도 무상, 뭐도 무상. 돈은 지가 버나. 근데 아무튼 저것도 보면은 한 달에 3만 원 내고 내 가족이 제주의 아파트에 살면 공 잡은 거죠. 근데 저렇게 해서 350 세대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저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지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좀 더 넓은 층으로 좀 혜택을 좀 줄이고 가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로또 뽑기처럼 되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돈들이 정말 썩어 납니다. 썩어 나 진짜. 참 남의 돈으로 생색은 참 잘들 내십니다. 화가 나려고 그래요 진짜. 돕지 말자는 게 아니고 돕는데 저렇게 돕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법이에요. 지금 또 무슨 법이 나오냐면 필수 의료를 중단하면 감옥에 넣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또 이제 국회를 통과할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의사들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의사들이 막 보이콧해 갖고 막 진료 중단 있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뭐 배경은 이해를 해요. '아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의사 너희들이 임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응급수술이나 뭐 이런 거 안 하면 너 이제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법으로 그렇게 하겠다. 근데 제 얘기는 저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필수 진료 의사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안 해서 난리 아니에요. 다 피부 미용으로 다 빠지잖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필수 진료가 뭐 붕괴되고 있다고 난리인데 저 법이 통과되면 더 안 가는 거 의사들이. '미쳤어? 내가 왜 감옥 가? 나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하고 또 뭐 강제로 일해야 되고 내가 나이 60이 돼 당직해야 돼?' 안 해.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참 멍청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그 쓸데없는 그 세금을 필수 진료하는 의사들 수가 높여 주고 불가피하게 의료사고 생기면 국가에서 재정으로 환자 도와주고 의사를 감옥에 넣지 말고 뭐 이런 걸 하라고요. 이게 지금 햇볕 정책이 필요한 거지 뺨을 때리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그냥 입법 만능주의예요. 요즘 뭐 법 왜곡죄 판사도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뭐 사심죄 아이 대법원 판결 났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조주 그 성범죄 뭐 몇십 년 받은 애도 대법 판결 나도 또 사심 청구한다며요. 참 많이 걱정스럽네요. 지금 다수가 나중에 소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고 그 전문가의 영역은 다수결로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결로만 결정하면은 정치도 필요 없어요. 뭐든지 여론조사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다수결로.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51% 나오면 하고 49% 나오면 안 해요? 그렇게 정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다수결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무지 많잖아요, 현대 사회에. 그러니까 입법 탈레반 그거 곤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의사 면허를 손에 쥐자마자 젊은 의사들이 다 미용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수련 없이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필수 진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뭐 수술하고 당직하고 뭐 잘못되면 뭐 손해배상 뭐 청구해야 되고 아유 골치 아프고 수가 쥐꼬리만 하고 그냥 돈 벌려고 에어컨 잘 나오고 인테리어 잘 된 데서 비보험으로 레이저를 하든 뭘 하든 그러고 살겠다. 애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저거를 배금주의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음.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아유 나 이거 왜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란이 저게 옛날에 50년 전에 이란의 여자 국가대표 모습이에요. 50년 전에 이란은 저렇게 짧은 바지 입고 얼마나 얼굴도 밝고 표정이 저렇게 자유롭게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저기 축구 선수가 저게 뭡니까 지금 뭐 위아래로 칭칭 감고 그리고 이란이란 나라 보니까 와 웃기대요. 뭐 명예 무슨 명예를 뭐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뭐 딸들을 쥐어패대요 오빠들이. 뭐 죽여도 뭐 명예살인은 괜찮다. 무슨 종교의 자유 좋아하시네. 그게 무슨 종교예요. 깡패지. 아유 그런 부류가 47년 동안이나 신정국가 뭐 해 갖고 이슬람 어쩌고 하면서 뭐 호메이니니 뭐 하메이니니 뭐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그리고 혁명 수비대 이런 놈들이 지네들 일족의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대놓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갖고 4만 명을 죽게 만들고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진짜. 근데 정서적으로 트럼프도 뭐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좀 너무 좀 비즈니스맨 좀 야비해 보이잖아. 아무튼 근데 그래도 저는 지금은 저 이란이 나쁜 놈이에요. 지금 이란 그 국민이 아니라 정부가.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원리주의자들을 저는 혐오합니다. 전체주의자 아주 혐오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미국 데이터 하나 소개할게요. 이거 의료입니다. 자, 보시면 저 맨 위에 있는 빨간 그래프는 막 올라가잖아요. 이 저 1980년에 비해서 50년이 지나면서 막 올라가는 게 뭐냐? 암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저렇게 보면은 '와,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구나.' 겁을 먹죠. 근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파란 그래프를 보세요. 저게 이제 뭐냐면 Age Standardized Cancer Death Rate 해 갖고 연령을 보정한 암 사망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저건 거꾸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암으로 죽는 사람은 옛날보다 더 나날이 늘고 있어요. 같은 기간 같은 인구 집단 안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근데 이거는 암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도 암이 늘어나긴 했는데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60 대면 죽었는데 지금은 80, 90까지 사니까 나이가 드니까 암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죽는 사람이 는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어 연령을 보정을 해 줬더니 연령을 똑같게 이렇게 바꿔서 통계를 내 봤더니 오히려 암 사망률은 떨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홍시호 가족 여러분들은 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너무나 고맙게도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암으로 죽는 암 사망률을 연령을 보정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80년대만 해도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암은 불치병이잖아요. 지금은 꽤 많이 살려요. 그래서 암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뭐 얼마 전에 머스크가 특이점을 넘었다. 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체가 인공지능을 이제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더 좋은 형태의 인공지능을 스스로 만드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 지금 막 자기가 알아서 막 만들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 가운데 인간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각종 신약이나 암과 관련된 혁명적인 어떤 치료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행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웬만한 지금 이제 난제가 고형암이거든요. 요 덩어리진 암을 어 좀 더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CAR-T 치료하고 세포 치료 있잖아요. 유전자 조작함. 요것들이 보면은 현재까지는 가장 혁신적인 치료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암을 잘 죽여요. 기존의 어떤 항암제로도 안 되는 게 그걸로는 돼요. 근데 이게 덩어리를 지면 암이 뭐가 문제냐면 이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표면에서 뭐 하지 않까지 죽이면 또 만들고 죽이면 또 막 이러니까 이 덩어리 진암은 아직은 난공불락인데 뭔가 혁신적인 치료가 나올 것 같고 여러분 아무튼 교통사고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뭐가 나올 것 같아 느낌상. 음. 네. 그걸로 췌장염은 아닙니다. 청사초록님. 갈비뼈 이쪽은 항상 근육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대개는 내장보다는 근골격의 문제입니다. 자세가 나쁘거나 뭐 삐끗하거나 아스피린 드시고 좀 지나면 좋아지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아 이거 좀 본론해야 되는데. 아이고 넘어갑시다. 합의. 예. 그러니까 제 얘기 저 합의 뭐 저 사람 뭐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저거 보면 아무튼 헐리우드에 대한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헐리우드 가운데 뭐 타락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이해는 가요. 선남선녀들 이쁘고 뭐 잘생긴 남자 여자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뭐 근데 저는 별로 높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르메스가 난 몰랐는데 에르메스 백이 4천만 원 하는데요. 6천만 원 하는 것도 있대요. 버킨 백이라는 게. 근데 이게 4천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쿼터를 그래야만 하긴 웃기는 게 백 하나가 4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이걸 돈을 들고 와도 못 산대요. 그전에 다른 걸로 4천만 원을 써서 쿼터를 받아야만 그걸 산다는 거예요. 야, 뭐 도대체 무슨 백이길래 저거 듣고 아무튼 우리 집사람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우리 집사람 이제 에르메스 애자 하나도 없어요. 에르메스 하나도 없고 명품을 하나도 뭐 옷이든 가방이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집사람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에르메스 들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뭐 비아냥거리지는 않아요. 뭐 내가 여유가 있고 뭐 취향이 그렇다면 좋은데 근데 뭐 저거를 못 가졌다고 해서 막 부러워하고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참 제가 모르는 또 새로운 세상이 있네요. 내가 내 돈 내고 사는데 그것도 한 백 하나에 4천만 원, 6천만 원 하는데 못 산대요. 쿼터를 받아야 돼. 다른 뭐 이렇게 다른 에르메스 용품을 사서 점수를 쌓아야만 참 뭐 저런 세계가 다 있으니까요. SNS 보다가 깜짝 놀라 갖고 하나 여러분과 공유를 해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에스터. 자, 요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의료법 개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 벌만 주려고 하면 안 되고 달래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본론이 지금 나오네. 나 참. 아니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이번에 화제가 된 서울대 신경과의 이승훈 교수예요. 저분은 뭐 뇌졸중 분야 연구나 진료 쪽으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학이죠. 저보다는 연배가 좀 몇 년 후배인 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서도 대중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고 뭐 캠페인도 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이분이 최근에 좀 엉뚱한 얘기를 해 갖고 화제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한석준이라고 예전 KBS 아나운서하고 이제 저분이 진행을 하고 이승훈 교수가 나와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분이 잘 나가다. 제목이 뭐냐면 "의사가 말해 주는 먹어도 진짜 쓸모없는 영양제." 그래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분 얘기는 "단백질 영양제가 쓸모가 없다." 그러면서 꼽은 게 알부민, 글루타치온, 콜라겐이다. 저게 사실은 다 단백질이죠. 알부민, 글루타치온, 콜라겐은. 근데 요것들은 왜 쓸모가 없냐? 먹으면 단백질은 우리 위장 안에서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가 된다.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분이 남아 있질 않고 다 쪼개지고 저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거 먹어 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의사들 가운데. 심지어는 저도 그 80-90 년대 의대 다닐 때마다 저 생각 갖고 있고.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 갖고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까진 좋아.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조미료를 퍼먹는 것과 동일하다." 야. 저기서 엄청나게 논리적인 비약을 하신 거야. 조미료라는 게 MSG인데 이제 대중들에게는 좀 몸에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비아냥된 거죠. 돈 쓰고 몸에 좋다고 먹지만 "너 그거 조미료의 성분이 글루탐산인데 아까 말한 그 영양제들이 몸에서 분해되면 글루탐산이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미료 퍼먹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참. 근데 저 한석준 씨가 똑똑해. 그랬더니 저 양반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도 조미료 먹는 거 아닙니까? 고기도 단백질이니까 고기도 분해가 되면 글루탐산이 많이 나오니까 "조미료 먹는 거래요?"라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교수님이 좀 허가 찔린 거죠. 그죠? 근데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고기 먹는 것도 조미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조미료 먹는 것과 동일합니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아 그 전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 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분 얘기는 "고기는 뭐 다양한 다른 아미노산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고기 먹는 건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서울대 교수님이 저런 황당하고 엉뚱한 얘기를 할까요? 편견 때문에 그래요. 편견. 그게 에헤 많은 분들의 편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분은 자기 좁은 분야에서는 명이지만 영양제에 대해서 뭐 저만큼 알까요? 저하고 뭐 내기해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모르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쪼끔 신중해야 되는데 약간 우쭐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저렇게 시원한 얘기를 던지면 대중들이 열광하는 분들이 있고 뭔가 뭐 옳은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 말씀이 나온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저분을 무조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요새 의사들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알부민이에요. 알부민이 영양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또 핫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 회사도 뭐 마지못해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으니까 만들긴 만드는데 의사들이 SNS에 마구마구 비판을 해요. 그리고 원래는 그 시장을 집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도 집사람이 얼굴에 알려져 있으니까 늘 비판을 할 때는 집사람 사진이 같이 끌려 들어가요. 얘가 의사인데도 뭐 이런 거 한다 그러고. 알부민이라는 거는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의대 다닐 때만 해도 간 기능이 나쁜 간 경변이나 뭐 이런 분들은 간에서 알부민을 못 만드니까 피 검사해 보면 수치가 확 떨어져 있고 간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아닌지를 가장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알부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옛날에 이제 알부민을 링거로 주사로 놔 주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의사들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거야 알부민 하면은. 그건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는 약 그거고 간이 나쁜 분들에게 주는 거지 왜 일반인들이 링거도 아니고 먹는 걸로 "그게 무슨 영양제냐." 뭐 이런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상업적이다." 그리고 이제 알부민은 뭐 계란 흰자 같은 데 많은데 식품으로 먹으면 되지 뭘 그래 갖고 의사들이 막 SNS마다 뭐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 도매급으로 집사람은 끌려 들어가서 욕도 실컷 얻어먹고.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옹호를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저도 그 비난에 살짝 동참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알부민을 묘하게 과대 포장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제 이 알부민 시장을 리드한 몇몇 업체에서 이거를 좀 약간 과도하게 교묘하게 좀 포장을 하긴 했어요. 어감이 뭔가 몸에 엄청 중요한 것처럼 해 갖고 그래 갖고 뭐 포장을 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알부민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먹는 사람들이 저 방송을 보고 '아 이다 뭐야 조미료 먹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메이커 나쁜 놈들이네.' 이건 아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영양제로 파는 알부민은요. 간이 나빠 갖고 알부민이 혈액 내 수치가 떨어지고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혈관으로 슛해야 되고 이런 용도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주자 이걸로 만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계란 흰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파우더 비슷한 거죠. 단백질 파우더도 따지고 보면 고기 먹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도 운동하는 분들이나 뭐 그 고기 안에 몸에 나쁜 포화 지방 이런 게 싫은 사람들은 파우더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계란 흰자 싫어하거나 그리고
나도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왜냐면 알부민이라는 게 뭐 50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니까 그거 먹으면 내 몸 안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예요. 단백질 파우더 먹는 거나 아니면 알부민 먹는 거나 why not?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건데. 음? 그리고 무슨 부작용이 있어요. 뭐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뭐 어쩌고 콩팥이 나쁘면 단백질을 못 먹나요? 조심은 해야죠. 그러나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콩팥 나쁜 분들도 단백질은 소량이지만 먹잖아요. 뭐든지 양의 문제죠. 밥도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렇다고 밥에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양에 관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알부민이 먹으면 큰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비판받을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알부민은 그 대개 이제 그 계란 흰자에서 만드는데 그 안에 오버뮤신처럼 그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계란 특유의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연구를 해 보면 우리 장 건강 안에 이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러죠. 이 점막 세포를 꽉 붙게 만들어서 새지 않게 만드는 이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몸에 대변 속에 유익균이 늘어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옵니다, 논문으로. 그것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건강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알부민을 무조건 과대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저렇게까지 폄하당할 건 아니다. 그게 비싼데, 계란보다 비싼데, 뭐 가격에 관한 부분은 뭐 비난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부민이 싼 것도 많아요. 가격도 싸고 내가 푸드로 먹기 싫으니까 내가 좀 관리하겠다.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왜 조미료가 나오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뭐 밥을 먹는다.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해요. 그럼 밥을 먹어 몸 안에서 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근데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어요. 그것도 먹으면 몸 안에서 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밥이나 초콜릿, 밥은 우리가 뭐 건강에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초콜릿 뭐 이게 단 거는 안 좋다 그러잖아요. 성분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쪼개서 환원적으로 나가면 이거는 전체의 숲을 훼손시키는 엉뚱한 판단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부민은 당연히 그렇고 알부민은 아까 말한 대로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지만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골고루 더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 먹는, 계란 먹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예요.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효능을 과대포장하면 비난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단백질 파우더 먹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집사람이 끌려 들어간 이유는 특히 글루타치온 때문이죠.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건요. 아미노산 3 개가 모인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알부민이나 콜라겐하고 달리 더 작은 거예요. 3펩타이드라고 그러잖아요. 트리펩타이드. 그게 이제 글루탐산하고 시스테인하고 글리신하고 요 3 가지예요. 그럼 이 글루타치온은 그럼 어떠냐? 이건 더 억울한 거예요. 왜냐? 우리 소장 안에서 흡수할 때는요. 어 단백질을 분해할 때 펩타이드 형태로만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연구를 해 보면 다이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를 더 잘 흡수를 합니다.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와요. 아주 소장 안에 특별한 패스웨이, 통로가 있어요. ATP를 쓰지 않고 수동으로 바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펩타이드 2 개나 3 개짜리는 진화를 통해서 쪼개지 않고 바로 흡수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교수님이 그런 패스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글루타치온은 더 잘 들어와요. 무조건 쪼개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가 인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그러면 쪼개지면 아무 효과가 없냐? 아니에요.
설령 쪼개진다 하더라도 쪼개지면 생각을 해 보세요. 벽돌이 들어가면 그 벽돌을 원료로 원래 우리가 꿈꾸었던 재료를 만들기가 더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20 가지 아미노산 가운데 글루탐산하고 시스테인하고 글라이신이 쪼개져 갖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원료가 피 속에 많이 넘치니까 당연히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더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분해가 되는 건 맞지만 그걸 먹었더니 그게 글루타치온이든 알부민이든 뭐 콜라겐이든 혈중 농도가 올라가요. 몇 배씩. 많은 거 뭐 11배까지 올라간다는 데이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원료 물질인 아미노산이 많아지니까. 더군다나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3 가지밖에 없으니까 쪼개져서 들어가도 그게 다시 합성이 되고 그중에 시스테인이라는 게 아주 키 역할을 해요. 시스테인은 특히 우리 몸에서 부족한 아미노산이고 얘네가 rate determining step 그러니까 몸 안에서 화학 대사 반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근데 그 시스테인이 막 들어오니까 굉장히 빨리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기 때문에 단백질 영양제는 들어오면 아미노산으로 다 쪼개지니까 흡수해도 원래 우리가 꿈꾸었던 피부 안에 들어가서 뭐 작용을 하는 거 그건 기대할 수 없다가 아니고 놀랍게도 쪼개진다 하더라도 뭐 글루타치온은 트리펩타이드니까 쪼개지지 않고 바로 들어가지만 쪼개진다 하더라도 들어가면 다시 만날 찬스가 더 올라가서 실제로 혈중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부로 효과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본가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콜라겐 사고 뭐 엘라스틴 사고 뭐 지금 얘기한 글루타치온을 사면 그런 것들이 내가 주관적으로 그게 위약 효과예요?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느껴. 피부가 좀 뽀얘지는 것 같다. 톤이 하얘진다. 그리고 탄력이 생긴다.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걸 느낀다는 임상 시험도 있고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 건기식 허가도 나온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사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거 뭐 위약 효과고 다 쪼개지는데 아무 효과 없 아니거든요 진짜. 참 답답해요. 절대 아니에요. 논문이 없냐? 있어요. 지금 봐봐. 지금 한번 내가 몇 개만 논문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알부민이 보면은 저걸 쪼개서 먹어도 밀로 먹어도 몸 전체 단백질 합성에 기여한다 중요하게. 알부민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이 글루타치온 보세요. 음식으로 형태로 들어와도 장에서 또 혈액에서 간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글루타치온을 식품의 형태를 추출해서 실험을 해도 저게 저 실험 논문은 쥐인데 사람에게도 데이터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도 글루타치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피에서 글루타치온이 어떻게 흡수가 되느냐. 트리펩타이드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져도 혈중 농도가 올라간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글루타치온이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RCT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무작위로 굉장히 공들인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오랄 형태로 투여를 했더니 영양제로 몸 안에 스토어가 올라간다. 혈중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저게 만일 분해가 다 되면 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 갖고 지금은 또
어떤 기술까지 나옵니까? 하도 이제 이렇게 교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뭐 분해되니까 효과 없다 하니까 요즘은 직접 들어가는 걸 높이기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리포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 덩어리에 붙여 갖고 흡수를 더 잘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에스터 포뮬라 제품처럼 구강 점막으로 필름 형태로 붙여서 바로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메이커에서는 나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원래 다시 슬라이드 원래대로 보여줄래? 아니 슬라이드 없애세요. 이제 슬라이드 없애고. 그냥 화면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이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제가 피부과 주임 교수를 지낸 정진호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싱가포르 세계 피부과학회에 갔더니 피부과 의사들이 글루타치온으로 피부가 하얘지고 미용에 도움되냐 마냐 이걸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찬반으로 디베이트가 붙었대요. 논문 다 서로 까고. 그다음에 투표를 했더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모인 피부과 의사들에게도 그렇게 이미 몇 년 전에 컨센서스가 나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약 효과다 그거 아닙니다. 먹으면 피부가 주관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도 바이오 플로저빌리티라고 그러죠. 개연성도 있어요. 항산화 작용으로 해서 멜라닌 색소에 어떻게 해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뇌졸중 하시는 분이 뜬금없이 이거 뭐 조미료야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엔 좀 많이 나가신 거다. 그리고 그 조미료 논리로 가면은 아까 한석주 씨 얘기대로 우리가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다 조미료 먹는 거네. 그 안에 글루타민산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대중들에게 속 시원하게 어필해서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사 전문가 선생님들의 편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홍씨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뭐 자기 와이프 뭐 변호하느라고 애쓰네. 뭐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이쪽은 이미 그냥 흐름이 그냥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저쪽 올드한 의사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미안한 얘기인데 시장은 더 커지고 더 많은 신기술이 나오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건강상의 많은 이익을 얻을 거고 이게 뭐 너무 뻔하니까 굳이 제가 뭐 이렇게 떠드세요 뭐 이러고 싶지만 그러나 집사람이 과도하게 욕을 먹고 있는 관계로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미료 나온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몇백 가지 아미노산이 다양하게 다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나의 필요에 따라 영양제 형태로도 먹는 거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리고 집사람은 또 국민영양 프로젝트로 지금 되게 싸게 하잖아요. 이 알부민도 뭐 한 달치가 8,900원 이렇게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소고기보다 더 쌀걸요 아마 비용으로 굳이 환산을 한다면. 그게 내추럴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장사 속이라고만 비난을 하실 건 아니다. 업계는 나쁜 놈도 있지만 나름 좀 정도를 가겠다고 하는 업계는 그들 나름대로 그 서울대 교수님이 모르는 노력을 따로 하고 있고 그거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집사람도 지금 이게 SCI 논문 지금 신청을 했어요. 결과가 잘 나와요. 붙이면 혈중 농도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 안 돼.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아무튼 의사도 그렇고 식자층도 그렇고 뭐 이런 영양제 하면은 무조건 네거티브하게 보고 돈벌이라고 폄하하고 뭐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노 터치입니다. 뭐 일일이 그런 분들 다 제가 설득할 이유도 없고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지금
한 20년 전에 제 얼굴 사진보다 제가 지금이 훨씬 더 젊어요. 나이도 20 년이나 많고, 그리고 뭐 폐도 떼내고 뭐 그랬는데도 저는 그 집사람이 챙겨주는 다양한 이너뷰티, 제가 이너뷰티로만 지금 글루타치온,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론산 4 가지를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어요, 매일. 비타민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피부 진피로 얼마나 들어가냐? 매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컨대 탈모 샴푸도 효과가 없다.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있는 경우는 뭐냐? 물론 이제 하면은 다 이렇게 물로 씻겨 나오지만 한 1% 정도는 이 모낭세포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매일 하니까, 매일 하기 때문에 매일 축적이 되는 효과가 있고, 이게 3 개월, 4 개월, 5 개월 후에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알약 몇 개나 뭐 필름 붙이는 걸로 뭐 피부의 탄력이 뭐 얼마나 좋아지고 과장 아니야? 아무튼 근데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진짜.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아이 그리고 조미료 자체도 막 나쁘다는 게, MSG가 해롭지 않다는 거 많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그냥 아미노산,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건 나트륨이 붙어야 조미료인데, 어쨌거나 글루탐산이라는 게 나트륨이 붙어 갖고 이제 조미료가 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먹는 모든 고기가 다 조미료다, 뭐 이런 식으로 퉁쳐서 해석이 되는 게, 그러면서 단백질 영양제를 디스하고 까는 대로 활용되는 게, 아이 저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네. 4 가지 영양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글루타치온,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잡아당기는 거, 엘라스틴은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거에 저항하는, 피부 탄력이죠. 당기고 미는 걸 다 견디게 하는 거. 그게 원래는 다 어디서 만드냐? 무슨 뭐 일본의 무슨 물고기의 그 동맥구라고, 동맥 안에 있는 탄력 조직에서 엘라스틴을 추출한대요. 그러다가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 말의 인대에서 추출한대요. 아무튼 그 식물이에요. 우리가 말의 인대는 안 먹잖아요. 뭐 잉어의 무슨 동맥구, 혈관을 우리가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히알루론산, 닭뼈슬, 동물의 연골 뭐 이런 데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동물의 눈알 안에, 눈 안구 안에, 초자체 안에. 평소에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뽑으면 이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잡아당기니까 피부에 보습성을 주는 거고, 엘라스틴, 히알 하고 엘 콜라겐은 피부가 딱 붙게 만드는, 탄력을 유지하는 거고, 이 처지지 않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늘 주제인 글루타치온은 뭐 항산화, 항노화, 피로를 이기고 뭐 등등 간 기능에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피부의 톤을 하얗게 투명하게 맑게 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본인 선택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네, 가다랑어. 예, 아들라이드 님은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집사람이 쪼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이 근데 뭐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어쩔 수 없다. 이제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네거티브한 게 뭐가 나오더라도 항상 당신이 대표로 욕먹게 돼 있는 거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용기 있게 못 가면 안 된다. 다만 이제 그 대중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나 집사람이나 저희 가족들이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동시에 뭐 회사가 하는 일이나 제품에 있어서도 신뢰를 훼손한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그 저희 직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게 아무튼 참 오늘은 이 홍쇼가 좀 그 집사람 그 뭐 하다 보니 아무튼 그게 조미료 그것 때문에 저도 보다가 좀 화가 나서 아무튼 음 여러분들 의견을 좀 볼까요? 네.
말리양님 감사하고요. 다운정님도 감사하고 엔지남님도 네 기풍가님 네 그러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지훈님 네 NMN이 또 떠오르는 또 아주 유력한 항로화 물질입니다. 저도 뭐 두세 개씩 늘 붙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하루에 5장을 붙이는데 치매 전문가인 제 동생이 깜짝 놀라요. "형 이거 완전 리버스야. 이런 일은 없는데 임상에서." 인지 기능이 더 좋아진 아버지가 옛날에는 지금은 저 TV에 작은 자막까지 다 읽고 말을 하세요. "해거라 왜 이게 뭐 즉 가상화폐 이게 왜 이러냐." 뭐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무 말씀도 없던 분이. 그래서 '아 진짜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구나.' 물론 이제 상업적으로 과대 포장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저나 집사람이 가능하면 싸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은 꼭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갱숙이 님이 우측 패시티 노듈라 지지요. 네 1 년에 한 번 그거를 저도 이게 참 걱정인데 그 매년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한 두세 번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거를요 휴먼 영상의학과라고 그 영상의학만 전문으로 하는 대학병원은 저런 점에서 불친절해요. 그들 프로토콜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만 환자가 방사선 피해를 걱정하는 거를 별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다리가 부러졌다. 뼈가 튀어나왔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의식은 있는데 죽을 맛이죠. 근데 현장에서 병원까지 실려오는 동안에 몰핀 주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안 된대요. 지독하게 의료인 편의 위주로 돼 있는 거죠. 이 경우도 환자는 당연히 저런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4년 됐는데 이제 곧 5년 되는데 이번에는 저는 안 찍으려고 그래요, CT를. 그 얘기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너무 자주 찍는 건 좋지 않은 게 맞습니다. 오케이. 네. "간에는 정말 괜찮냐?" 네. 보세훈이. 제가 한 2-30 알 먹잖아요. 매일 먹어요, 매일. 그렇게 먹은 지 한 14-15년 됐고 간 깨끗해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먹는 게 전부 원래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간이 나쁜 분들도 고등어는 먹잖아요. 근데 고등어는 먹으면서 오메가3는 왜 안 먹어요? 똑같은 건데.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아까 얘기한 그 오타니 선수도 영양제를 어릴 때부터 매일 챙겨 먹는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일본에. 그리고 그 커즈 레 커즈와일인가? 네. 레이 커즈와일. 유명한 그 IT의 구루 아닙니까? 특이점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천재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1 년에 영양제로만 3 억을 쓴대요, 3 억을. 좀 너무 많이 먹어 그 사람. 하루에도 뭐 100 알 넘게 먹는데요 아무튼. 저는 뭐 그 사람까지 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미 그런 서플리먼트를 먹는다고 언론 기사로 공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에서 국민 영양 조사를 하잖아요, 연방 정부에서. 그러면 놀라운 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소득은 당연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한 사람은요 가장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3 배를 더 많은 영양제를 먹는다. 이게 나와 있는 팩트예요. 예. 대학원을 나온 포스트 그레이지 나온 사람은 가장 낮은 학력 계층을 나눠 갖고 비교를 했더니 3배 차이가 나더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과학적인 검증이 계속 이루어지고 내가 몸으로 느끼고 그다음에 업계는 업계대로 학술적인 뒷받침을 하고 만드는 제조 기술이 나날이 향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과거 우리가 조악했던 여러 가지 뭐 알고 있던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현명하게 선용을 하십시오. 뭐 만능은 아니지만 당연히 뭐 운동하고 뭐 잘 먹고 이게 중요한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운동
운동으로 건강 챙기려면 쎄 빠지게 노동해야 돼요. 하루 몇 시간 척척거리고. 먹는 걸로 다 하려면 장 보러 가야 돼. 신선한 거 종류별로 사 와야 돼. 조리해야 돼. 먹어야 돼. 설거지해야 돼. 그 비용과 노력이 또 어마어마해요. 영양제는 이 타블렛 뭐 국민 영양제는 한 알에 뭐 1-200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냥 물과 함께 그냥 딱 삼키면 끝인데 얼마나 비용 대비 효과적이에요. 왜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효능을 과대 포장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순기능이 분명히 있고 이거를 애써 눈 감고 너무 지나친 의학적 엄숙주의에 빠지는 건 저는 현명한 태도는 아니다.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박혜수님, 네, 뭐 강아지들과 행복하라.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엘라스틴은요, 자, 김다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엘라스틴은 저는 뇌동맥류에도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뇌동맥류라는 게 탄력이 떨어지니까 쭉 늘어나는 거거든요. 엘라스틴이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니까 동맥에도 분명히 작용을 해요. 드십시오. 아마 인제 논문이 나오면 논문이 나오면 누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엘라스틴. 이게 무조건 조직의 탄력에는 엘라스틴이 가장 중요하니까 동맥류가 있는 분들은 저는 아주 강력하게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간에 물억 보이는 건요,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십시오. 정종숙 님. 뭐 100% 양성이고 얼굴에 점 생긴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아이고, 이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네, 요한나 님이 "박사님도 이제 약장사 됐네요." 예, 뭐 대체적으로 약장사라는 표현이 안 좋지요. 근데 저는 뭐 제 신념이고 근거가 있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점점 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은 집사람이 한 15년 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들고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비난했습니까. "아유, 서울대 나온 여자 의사가 돈 벌려고 유산균이 뭐냐. 저런 걸 왜 먹냐." 뭐 온갖 비난을 다 하고 하는데 지금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모든 대학병원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 난리예요. 연구한다고 어디에 좋다. 급기야는 셀,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굵직굵직한 학술지 커버 스토리도 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식하고 있잖아요. 그건 뭘로 설명하실래요 도대체? 그때 그렇게 비난하던 분들 어디 한번 지금 얘기 좀 해 보세요. 음? 뭐 장 속에 들어 있는 그게 뭐라고 뭐 하차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 지금 한번 말 좀 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속한 학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는지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아휴, 뭐 각자 인생이니까. 뭐 비타민도 황반변성 있다고 뭐 제 아는 나이 든 분도 병원에 서울대병원 뭐 아산, 삼성 다 안과 선생님들이 다 뭐 비타민제를 다 줘요. 비타민이 뭐 대학 저명한 교수님들이요. 왜? 실제 효과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엽산을 밀가루에 의무로 집어넣어요? 그 영양제 비타민 B6죠. 어? 강제로 왜 밀가루에 그걸 집어넣냐고요. 아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발 좀 편견을 벗어나야 한다. 옛날에 약장수들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어르신들 모아 놓고 뭐 사기치고 야바이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첨단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컨셉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에이, 그래서 아무튼 아까 그 조미료 진짜 어이가 없어 갖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윤선웅 님도 감사하고 예, 아무튼 오늘 아무튼 뭐 제가 또 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또 다음 주 금요일에도 여러분 또 이제는 또 재밌는 이야기를, 이석증은요,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 꽤 흔합니다. 노화와 관련되고, 이거는 기본 양성 질환이고 본인은 괴롭지만 금방 좋아지고 뭐 특별한 치료 필요 없고, 자세 그다음에 먹는 양 이런 걸로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하고, 그냥 여기 작은 이렇게 약간의 노화인데 대부분 저절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황금라부님, 네, 혓바닥에 염증이 났다. 단백질 드세요. 단백질 드시는 게, 고기 먹는 거 도움 됩니다. 오케이.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봄이 완연하죠. 내일은 이제 저는 제 둘째 녀석하고 자전거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도 집안에만 있길래 아무튼 자전거로 끄집어내서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고요. 어 또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 다음 주 여러분들 만나 뵙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길문정 님이 남아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못하고, 예, 집사람도 연년생을 낳았죠, 사내 아이를. 근데 집사람, 글쎄 또 여기에도 영양제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려나? 아무튼 뭐 집사람은 초창기 때부터 영양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본인이 많이 실천을 했고 굉장히 약골인데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아델라이드 님이 어떻게 이름을 알고 있죠? 예,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건강하시고. 자, 구구 님. 네, 그래서 저는 이승훈 선생님 자체는 좋아해요. 신경과 교수로 정말 훌륭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고, 다만 이번에 그 발언이 제가 조금 언짢아서 이런저런 비판을 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